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병구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드론 제어권 보호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좀 간단히 얘기하면은 드론 제어권 보호 기술은 일반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보안 기술이다. 그러면은 안티 드론 기술로 좀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티 드론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떤 불법적인 비행을 하거나 아니면 국방용으로 본다 그러면 적의 드론을 포획하거나 추락시키거나 정보를 빼내거나 이런 기술이 어떤 안티 드론 기술이라고 본다면,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내 드론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보가 탈취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방용으로 본다 그러면 임무를 무사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하기에 앞서서 좀 가볍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해가지고 드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드론 하면은 저희가 이런 말들로 많이 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이 대세다 이런 얘기. 그리고 국방용으로 본다 그러면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드론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TV나 이런 언론 매체 이런 거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드론 얘기가 나오죠. 저희가 이렇게 예능 프로를 봐도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드론이 다니고 있다거나, 골프 이런 거 봐도 드론이 항상 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공격을 했다, 이런 것들 맨날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 무인기가 넘어온다거나, 또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드론은 이렇게 지금 현대 시대에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쨌거나 이런 드론 산업이 다양한 어떤 첨단 기술 융합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드론 보안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개념부터 보실 텐데요. 드론은 크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즉 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않은, 그리고 조종사가 없는 상태로 비행하는 무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로도 좀 불리고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 어떤 법규상으로도 이렇게 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는 처음에 테슬라에서 시작됐다, 초기 연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시작은 군사용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무인기를 띄워놓고 대공포 사격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처음에 시초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점점 군사용으로 먼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 이렇게 베트남전에서 이렇게 중간에 보이는 이런 드론 형태가 사용이 되기도 했고, 여기 비행기에 붙어 있는 게 드론인데, 여기에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먼저 조종사가 조종을 한 비행기가 어떤 정찰을 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비행을 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런 드론들을 낙하를 시키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촬영을 마치고 미리 설정해 놓은 그 경로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드론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런 스카우트라든가 하는 이런 초기 무인 항공기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은 미국 등 이런 데도 이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서 계속 드론이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면 저희 아이팟이나 아이폰 이런 스마트폰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전자부품들이 엄청 쪼만해서 소형화가 되면서 이런 어떤 드론에도 이런 첨단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서, 그리고 또 배터리도 많이 발전을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군사적 용도 외에도 상업용 드론으로도 확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규모는 당연히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되게 영세적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용도 및 형상 같은 걸 보면은 고정익형, 회전익형, 혼합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드론 요즘 이렇게 민간에서 사용하는 드론 그러면은 이런 회전익형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그 프로펠러 개수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뉘는데, 대개 4개 정도 달린 쿼드코프터 형태가 안전적인 비행이라든가 간편한 조종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형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 구조로 간략히 보시면은, 드론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픽스호크4라고 하는 게 FC라고 하는 플라이트 컨트롤러고요. 그래서 비행 제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센서 같은 것도 다 장착을 하고 있죠. 그렇게 중심이 되겠고요.
그 옆에 여러 가지 이 드론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미션 컴퓨터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라즈베리파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라즈베리파이가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드론들이 어떤 날기 위해서는 뭐 프로펠러는 당연히 달리는 거고, 그거를 제어하는 ESC 모듈이 어떤 장착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외부랑 무선 통신을 하기 때문에 뭐 모뎀 같은 것은 달리겠죠. 저는 어떤 소형 배터리들이 어떤 개발이 되면서 배터리가 장착이 돼서 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론을 어떤 조종하기 위해서 RC 송수신기를 사용한 RC 무선 조종기가 있고요. 또 이런 거 말고 저희가 지상국이라고 불리는 GCS, 즉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해서 드론을 제어하는 텔레메트리 통신을 통해서 드론을 제어하는 그런 전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 주요 장치들은 좀 전에 얘기한 그런 형태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드론이 있고 지상국이 있고, 그래서 지상국과 드론의 통신은 텔레메트리 통신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무선 조종기를 하는 거는 RC 송수신기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예전에는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요즘은 점점 통합되는 형태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드론의 구성 요소에 맞춰서 보면은 저희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드론을 어떻게 제작해서 처음에 하느냐 이런 거 보면은 오픈 소스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무선 조종기 쪽에는 오픈TX라고 하는 펌웨어 오픈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RC 송수신기 사이에 어떤 통신을 할 때 쓰이는 통신 오픈소스로서 익스프레스 LRS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상국 얘기를 했는데 지상국에서 쓸 수 있는 오픈소스로 큐그라운드 컨트롤, 미션 플래너 같은 오픈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행 제어기,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사용되는 오픈소스로 PX4라든가 아드파일럿 같은 오픈소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메트리 통신 쪽에도 시크레디오라고 하는 무선 통신 오픈소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드론을 제작해서 이 드론을 잘 날린다, 어떻게 날리고 할 때 이런 오픈소스들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조 자체가 드론이 딱 보시면 여러 센서나 뭐 모터 막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소형 컴퓨터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IoT 장비랑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기존 컴퓨터랑 구조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는 기존에 가진 취약점들을 쉽게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런 오픈소스들이 자주 사용이 되다 보니까 보안 위협 요인이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T사에서 출판한 2020년도에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드론 시스템을 드론, 그리고 드론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그리고 이 드론을 제어하는 지상 제어 장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의 통신 그 구간에 어떤 사이버 보안 위협들이 있는지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런 인터넷 상에 그냥 한번 저렇게 쳐보시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문서라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럼 드론 보안 위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시로 그냥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RC 무선 조종기 가지고 드론을 이렇게 조종을 할 때 저희가 무선 그 통신상으로 드론 제어 신호를 전송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간축할 수 있는 공격자가 있을 때 어떤 문자열은 어떤 문자열을 감축했더니 이때는 드론이 상승하더라. 아, 그럼 이러한 문자열을 내가 보내면은 드론이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끼어들어서 재생 공격을 통해서 드론의 어떤 제어권 같은 것을 탈취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암호화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암호 그 어떤 똑같은 문자열에 대해서 똑같은 암호문이 나오면 똑같겠죠.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CBC, CTR, 뭐 GCM 모드와 같은 이런 대응 가능한 모드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론 보안 위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그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같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 같은 경우는 국방 쪽이죠. 국방 쪽에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리고 국방이 아니면 그럼 민간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보면 민간 쪽은 아직 뭐 이렇게 딱 두드러진다 이런 건 없고 연구실 차원에서 드론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더니 위협이 되더라, 이런 식의 많은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에서 어떤 드론 보안 기술이 어떤 필요한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드론 보안 기술은 이러한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서 드론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보안 위협들에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안티 드론 중심으로 진행이 됐지만
드론 자체를 보호하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기존의 무인이동식 기술력 증가 성장 10개년 로드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보면은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제밍, 스푸핑 방지 기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버 보안 쪽으로 본다 그러면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쪽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쪽으로도 보면 미래국방 2030 기술 전략을 보시면은 드론 인증 및 키관리 기술이라든가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보호 기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드론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보안,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보면은 이러한 보안 위협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드론 보안 기술로 어떠한 것들이 적용이 돼야지 안전하게 드론이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정리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인증과 안전한 통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더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주요 기술 개발 현황을 보면 연구소나 학계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이런 드론 보안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제 말고 그 전에 국토부나 이런 데서 했던 민간 드론의 드론 식별 모듈 같은 것을 개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서 KCMVP 암호를 적용한 이와 같은 조그만한 형태의 보안 모듈을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드론 보안 기술에 대해서 주요 정책이라든가 주요 표준화 동향들도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즉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러한 기술들은 드론 식별 및 인증 분야에 많이 국한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러한 드론의 일반적인 내용하고 드론 보안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는 과제,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과제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이 과제를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제의 그 기술 개념은 이렇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드론이 있고, 드론을 제어하는 지상국이 있고, 또 무선 조종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공격자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도청이라든가 암호키 탈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제어권을 탈취하는 공격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저희는 양자 내성 암호 기반 그리고 하드웨어 고유 특성 기반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드론과 지상국 간의 통신 채널도 보호해야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겠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과 필요성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과제는 국방 ICT 연구단에서 발주가 된 과제여서 주로 민간 쪽보다는 국방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을 본다 그러면 기존에는 기존 암호를 통해서 인증이라든가 데이터 암호화, 통신 채널 보호 이런 기술들을 했다 그러면 저희는 양자 내성 암호 기반하고 또 펍이라고 불리는 하드웨어 고유 특성을 이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무선 조종기 쪽은 또 이렇게 데이터 암호화가 거의 제공을 안 하고 있는데 그쪽도 저희가 경량 암호 기반으로 제어링크를 보호하는 기술을 적용하겠다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PQC나 하드웨어 고유 특성을 사용해서 보안 채널도 제공하고 이거 이외에 드론 자체 무결성 검증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았던 공격 근데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미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는 미래 예기치 못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해서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로는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된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수준의 고현상 공격이 되면 현존하는 암호가 붕괴될 거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러한 양자 내성 암호를 가지고 이러한 드론 보안 기술에 적용을 해봄으로써 이 기술이 드론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실효성 검증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 과제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RC 무선 조종기를 통한 RC 통신 보호 기술도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 수행을 통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좀 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하드웨어 고유 특성 및 양자 내성 암호 기반 고비도 인증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드웨어 고유 특성 및 양자 내성 암호 기반 고비도 인증 기술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는 이러한 하드웨어 고유 특성 및 양자 내성 암호 요 기술을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의 드론 인증 모듈을 개발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ARM 코텍스 M4에 적용 가능한 그런 하드웨어 기반 드론 모듈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드론에 장착되는 거니까 경량 저전력의 드론 보안 모듈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하드웨어에 저희는 양자 내성 암호, 니스트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암호, 그리고 지금 4라운드 진행하고 있는 암호, 그리고 KPQC 암호 이런 것들 다양한 양자 내성 암호를 여기에 탑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펍이라고 불린 하드웨어 고유 특성 기술도 탑재를 해가지고 고비도 인증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론 보안 모듈용 하드웨어를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드론 같은 경우는 경량 저전력이어야 되기 때문에 코어텍스 M4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니스트 양자 내성 암호 표준화 선정에서도 코어텍스 M4 기준의 성능 벤치마크를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선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코어텍스 M4를 기준으로 기술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되는 하드웨어는 저희가 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뚜껑이 따지면 이렇게 중요 데이터가 SRAM으로 가서 소거된다거나 이런 식의 템퍼 프루프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용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습기라든가 또는 먼지 이런 방진 이런 거에 강인한 러기드 타입의 하드웨어로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는 저희가 두 가지 타입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탠다드형이라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코어텍스 M4를 타겟으로 경량형, 그리고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분지 분용한다거나 아니면 고용량의 영상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 이럴 때는 코어텍스 M4로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코어텍스 A 시리즈로 해가지고 약간은 고성능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하드웨어도 제작, 이렇게 총 두 종의 하드웨어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 형태를 잠깐 경량형을 먼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량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량형이든 고성능이든 저희가 모든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이더넷이라든가 USB라든가 UART, SPI 이런 모든 인터페이스를 갖는 조금 커다란 형태로 먼저 제작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다 해봤었고요. 그리고 구분을 딱 한 거죠. 그래서 경량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SB-C 타입, 그리고 SPI 인터페이스, 그리고 UART 인터페이스 이렇게만 제공을 하는 형태로 조그맣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제가 사진을 키워놔서 그런데 5cm, 5cm 정도 그 정도 USB 메모리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성능 보안 모듈이 있는데, 고성능 보안 모듈은 저희가 고성능이다 보니까 이 자체 프로세서도 A7을 탑재하고는 있지만 그 미션 컴퓨터나 저희가 자체 제작한 통신 모뎀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기가빗 이더넷 포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같은 경우는 양쪽에 그 드론을 구성하는 부품들 사이에 위치해 가지고 이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의 기가빗 이더넷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한 형태의 하드웨어에 저희가 펍 기술하고 양자 내성 암호를 담을 텐데요. 먼저 하드웨어 고유 특성 기술을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하드웨어 고유 특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펍이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많이 활성화가 됐던 기술이라서 physically unclonable 펑션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복제 불가한 펑션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반도체 제조 공정상의 어떤 미세한 차이로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값들을 똑같은 어떤 그 값을 줘가지고 어떤 출력을 받아낼 때 조금씩 다 다른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펍 값이 있으면 챌린지라고 하는 게 인풋인데 펍에서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 값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지문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지문은 고유하죠. 그렇게 고유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펍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펍 기술을 기존에 개발을 해서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뭐 RC펍이라든가 파이펍, 뭐 플래시펍, 디램펍, 다른 어떤 센서류로 통해서 이런 고위압 값을 획득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펍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저희가 적용을 할 때 나름대로 성능이 괜찮다 하는 것들을 두 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RC펍하고 플래시펍이 적당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펍을 아까 제작한 하드웨어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펍 같은 경우는 되게 여기 출력 타입이라고 있는데 뭐 픽스드 타입, 다이내믹 타입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픽스드 타입은 뭐 꼭 어떤 인풋을 안 주더라도 항상 출력이 일정한 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다이내믹 펍은 여러 가지 입력이 있어요. 뭐 1, 2, 3, 4 여러 개의 입력을 주면 그 입력에 따라서 다양한 출력을 발생할 수 있는, 즉 다양한 용도로 여러 개 이렇게 좀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뭐 픽스드 펍도 출력이 길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어떻게 잘라서 쓰겠다 이런 게 있지만 뭐 비슷한 형태로 동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펍 값은 저희가 양자내성화 비밀키나 그런 키 페어를 생성할 때 시드가 되는 값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니셜 벡터들 아니면 진짜 이 펍의 인증 기술 펍을 사용해서 하는 일반적인 인증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드론에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긴 할 텐데 되게 펍 가지고 인증을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디바이스 A에 어떤 펍 장치가 있고 그럼 이 펍은 여러 쌍의 CRP 쌍이라고 하는 챌린지 리스판스 쌍을 갖겠죠. 그럼 거기에 인증 서버에 먼저 저장이 돼 있고요. 만약에 어떤 디바이스가 인증을 요청하게 되면 인증 서버는 랜덤하게 하나의 챌린지를 디바이스로 던져주죠. 그럼 디바이스는 그때 이 챌린지 값에 대해서 자신이 바로 그 입력을 넣고 거기에 출력으로 나오는 리스판스 값을 인증 서버로 돌려주고 그러면 인증 서버는 기존에 갖고 있던 이 디바이스의 CRP 정보에서 그 챌린지에 맞는 리스판스가 왔는지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인증을 수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이런 것도 그렇고 어쨌거나 이 펍 기술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기존에는 메모리 내에 저장되어 있는 키를 썼다 그러면 펍을 사용한다 그러면 필요할 때 생성되는 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를 가지고서 활용을 한다면 보안 위협에 충분히 많이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제작한 하드웨어 모듈에 탑재하는 기술이 양자 내성암호 기술인데요. 저희가 드론에 사용하다 보니까 리스트에서 이미 선정된 그런 표준 알고리즘, 이미 소스들도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PQM4라든가 PQ클린이라든가 여러 사이트들 이렇게 그리고 리스트에 거기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가 되게 올려놓은 사이트 코드들이 이미 다 있는데 그거를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저희가 드론의 환경에 좀 더 최적화된 코드 길이라든가 코텍스 M4에 탑재해야 되니까 코드 길이도 있을 수 있고 메모리 사이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드론 빨리빨리 제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환경에서 좀 더 성능 연산 속도가 높은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단의 성함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퍼블릭 키 인크립션, 키 인캡슐레이션 메커니즘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그리고 디지털 시그니처,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리스탈 카이버, 크리스탈 딜리시움이 필수 표준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런 캠이라든가 DSA 이런 알고리즘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키로 그 키를 인캡슐레이션에서 보내면 디캡슐레이션에서 키 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겠고요.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내 비밀 키로 어떤 사인 값을 만들어서 보내면은 그것을 밥 쪽에서 넘겨받은 공개 키로 베리파이하는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런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해서 전 살짝 그 배경을 보면은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미래 위협이 있고 그러면 현존 암호 RSA나 ECC가 붕괴될 거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 같은 경우는 키 길이를 좀 늘려서 사용하면 되지만 공개키 암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전에 얘기했던 크리스탈 카이브나 딜리시엄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니스트에서 국제 표준화를 정하기 위해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거쳐가지고 다양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가지고 코텍스 M4 그 환경의 벤치마킹 등도 통해가지고 성능 같은 것도 해서 암호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표준화 암호들을. 그래서
2022년도 작년이죠. 재작년 7월에 먼저 4개를 어떤 표준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카이버, 캠 쪽에 크리스탈 카이버, 그리고 디지털 시그니처 서명 알고리즘 쪽으로 크리스탈 딜리시움, 팔콘, 스핑크스 플러스 이렇게 어떤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름들이 어떤 바뀌었죠. 그래서 모듈 레티스 기반의 캠, 요 카이버 같은 경우 모듈 레티스 기반의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다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요 중에서는 저희가 최적화를 수행한 거는 카이버, 딜리시움, 그리고 팔콘이고요. 스핑크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해시 기반이라서 안전성은 많이 검증이 되어 있는데 연산 속도 이런 것들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저희가 4라운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클래식 매글리스라든가 바이크 HQC 이런 것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저희가 일종을 하나 선택을 해서 더 최적화를 수행을 했습니다. HQC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이렇게 4라운드에 올라가 있는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미 부채널 공격 등에 의해서 깨졌다 이렇게 나와서 제외가 된 상태고, 이거 말고도 더 어디셔널 라운드라고 해서 계속 지금 리스트에서 계속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또 선정 작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양단의 성함은 어떤 개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PQ 클린이라든가 PQ M4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양단의 성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최적화를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연산 속도라든가 그런 코드 길이라든가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적화를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이버랑 딜리시움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카이버랑 딜리시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미 PQM4 쪽에서 그런 성능 최적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미 논문으로 뭐가 최적화가 돼서 나왔다. 그럼 이미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PQM4에는. 그리고 기존에 카이버랑 딜리시움 쪽으로는 많이 연구들이 진행이 돼가지고 상당 부분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3개 이렇게 써놨죠. 레이어 머징을 한다거나 플랜타드 아리스메틱 적용 최적화한다거나 이런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최적화를 하긴 했는데 이미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한 2.169% 정도 성능이 향상됐다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딜리시움 같은 경우도 이미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최적화 방안을 했지만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상태라서 1에서 2%, 2.75%까지 이 정도로 성능 최적화를 수행한 상태입니다. 근데 카이버랑 딜리시움은 그런데 팔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그런 게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자료형 변환 제거라든가 감산 횟수 감소 그리고 곱셈 처리 이런 것들 이러한 최적화 기법을 적용했더니 저희 나름대로 PQM4 대비로는 64% 그리고 특히 이 팔콘 같은 경우는 베리파이 쪽에서 많이 최적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일단 PQM4 대비로도 한 64% 그리고 레퍼런스라고 하는 건 그 리스트 사이트에 올려있는 그 표준화 코드인데 그거 대비해서는 더 많이 이렇게 성능 향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라운드에 지금 올라가 있는 아직 표준화로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HQC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적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PQM4 쪽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최적화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앞전에서 얘기했던 펍 기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PQC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드론하고 지상국 사이에 TLS 보안 채널을 연결을 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통신 채널 상에서 드론 데이터를 인증하고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념상에서 좀 보시면 저희가 먼저 타입 A, 아까 경량형 같은 경우는 USB 타입하고 SPI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드론 보안 모듈은 저희가,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픽스호크 이런 데는 장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비행 제외에 사용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돌기 때문에 거기에 괜히 영향을 주면 좀 위험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고, 실제로 저희가 해도 그런 거 약간 미세하게 조종이 틀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제외하고 미션 컴퓨터에 장착하는 걸 목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나 이런 데 보면 USB-C 타입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래서 그쪽에 장착할 수 있도록 드론 보안 모듈을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USB-C 타입을 제작을 해서 미션 컴퓨터에 장착을 하는 형태로 하나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C밴드 모뎀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무선 통신하는 그런 어떤 모뎀을 제작을 했는데, 저희 공동연구기관에서 지금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쪽에는 SPI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션 컴퓨터에서 시작해서 미션 컴퓨터, 이쪽 GCS까지 보안 채널을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냥 통신 모뎀 사이에 그 보안 채널을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어떤 개념에서, SPI 인터페이스도 저희가 제공하는 이 어떤 경량형을 만들었고요. 그럴 경우에는 통신 모뎀에 따라서 또 하나를 통신 모뎀에 달아서 이렇게 쌍으로 해가지고 보안 채널을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고성능 형태 같은 경우는, 아까 이더넷에서 요즘 픽스워크도 기가빗 이더넷 포트가 이제 6 같은 경우는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장착한다기보다는 어쨌거나 미션 컴퓨터 쪽에 장착한다는 것으로 봐도, 라즈베리파이하고 기가빗 이더넷 포트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드론 보안 모듈 이더넷 포트에 연결하고, 그리고 저희 드론 보안 모듈 이더넷 포트를 통해서 또 통신 모뎀도 기본적으로 이더넷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거에.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모든 데이터가 제어 데이터든 또 임무 영상 데이터든 다 이 드론 보안 모듈을 통해서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코아텍스 A 시리즈를 장착을 한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 보호를 하게 되면 저희 제어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도 가뿐하게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용것을 그림으로 보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는 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FC가 있고, FC는 미션 컴퓨터 쪽에 연결되고, 미션 컴퓨터는 암호 모듈에 연결되고, 암호 모듈은 다시 그 데이터를 데이터 링크라고 하는 모뎀으로 연결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술로서 고비도 인증 기술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고유 특성 및 PQC 기반의 고비도 인증 모듈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술이 지금 거의 완료 단계라서 올해 기술 완료를 해가지고 저희가 기술 이전 홈페이지에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실증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듈 크기도 조금 더 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또 더 소형화시키고 그리고 해서 제작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크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술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무선 조종기 쪽에도 제어 데이터 통신 보호 기술을 위해서 암호화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좀 전과 같은 그런 드론 보안 모듈용이 첫 번째 기술의 저거라 그러면 이쪽은 RC 보안 모듈용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제작을 했고요. 그 하드웨어는 비슷합니다. 코아텍스 M4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얘도 기본적인 템퍼 프루프 기능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송신기에 무선 조종기 보면 그 뒤편에 이렇게 통신 안테나가 붙어 있고 저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런 부분에서 암호화를 해서 보내고, 그럼 RC 수신기라는 게 조그맣게 있어요. 그 드론들 보면은 거기서 복화를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플라이트 컨트롤러로 PPM이나 이런 RX 프로토콜을 통해서 복화가 된 데이터가 전달이 되도록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저희가 프로토타입 형태로 우선은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RC 수신기 쪽에는 이런 박스 형태의 이런 게 붙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무선 조종기 쪽은 그 뒤편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3D 프린터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런 장착한 모양, 기존의 모양하고 똑같은 형태의 외형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암호 기반 통신 보호 기술인데, 결과적으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 RC 무선 조종기가 있으면 RC 송신기가 있겠죠. 거기에 저희 드론 보안 모듈에, RC 보안 모듈에 장착이 돼서 거기서 내가 어떤 제어 신호를 보낼 때 암호화돼서 보내고요. 수신 쪽에서는 그 RC 수신기 쪽에 또 저희 RC 보안 모듈을 장착을 해서 복호화해서 플라이트 컨트롤러 보내서 연동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프로세서들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RC 송신기나 수신기 쪽에 저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 암복화 저기도 코아텍스 M4 기준이라서 각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 국산 암호인 리아 그리고 리스트에서
경량암호 공모전이 있었죠. 그거에서 했던 아스콘 그렇게 두 개를 장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존에 개발하신 이 모듈 자체가 예. 기존에 이제 사용화된 드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전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뭐 일부 조정이 필요하면 쉽게 전송할 수 있는지 그런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양자내성 암호를 적용해서 하는 그런 보안 모듈은 아직 개발된 적이 없고요. 왜냐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좀 한다고 보면 되고요. 기존에서는 KCMVP 암호를 장착한 그런 보안 모듈들은 많이 개발이 되고 저희가 쉽게 구해볼 수가 있는데 양자내성 암호는 처음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보안 모듈이 독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 드론의 그 제어 데이터가 흐르는 그 통로상에 그냥 갖다 놓으면 바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 고성능이라고 해서 가운데 브릿지 형태로 놓일 때는 그런 형태고요. 아까 USB-C 타입으로 꽂는 형태라든가 SPI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는 그 미션 컴퓨터 쪽에 약간의 저희가 제공하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종류는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